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러너빈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 정산하면서 연봉 4,500만원 나오는데 이 정도면 직장인 중에 적은 건가요? 통계로 보면 직장인 평균 연봉 5천만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좀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5천만원 안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기사를 봤거든요. 2월 19일 기사 가장 최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음, 네. 직장인 평균 연봉은 가장 최근 자료로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근데 우리나라는 좀 통계 함정이 있어요. 네. 5천만원 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신뢰하셔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인 기관에서 조사한 거니까. 근데 통계를 볼 때 요즘에는 평균값보다 중위값을 더 많이 봐요. 중위값.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평균의 함정이 크기 때문에. 여기 평균은 재벌 회장님, 그리고 뭐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사업가, 땅 부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 사람들 평균은 무지하게 많이 올립니다. 예를 들어 그 이재용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40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주식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몇 사람 분이야 이게? 한 50만 명 분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음, 또 다른 자료 볼게요. 또 다른 자료. 네. 이 보니까 음, 최근 자료가 없네. 일단 우리나라가 평균이 높긴 높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게 버는 나라 아닙니다.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반돈으로 치면. 근데 사람들 월급에 불만이 많죠. 네, 불만이 많아. 왜냐 보통 소득이 높은 나라가 물가가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자, 얘 보면 375만원 나와 있잖아요. 평균 연봉이 4,500만원. 375만원. 자, 이건 세후로 봅시다, 세후. 한 330 나올 겁니다. 375. 325만 나. 와, 세금 진짜 많이 떼네. 그러니까 이제 세전 월급 375면요. 세금 떼면 세후라면 325. 좀 세금 더 떼는 건 320. 이 정도 되겠네요. 320에서 325. 그러니까 평균을 치면 세후 월급이 한 325만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균은 상위 30%입니다. 네. 보통 소득의 평균값은 상위 30%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이야. 내가 평균에 속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위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까 런너비님이 내가 작년 연봉이 4,500만 원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30%입니다. 만약 반에 50명 있으면 난 한 15등 하는 거예요. 그럼 적은 게 아니죠, 여러분. 네. 주식값은 여러분 알죠? 주식값은 상위 50%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검색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위 10% 연봉이 연봉 7,700만 원입니다. 객관적으로. 아까 제가 앞전에 썰이 기억나시죠? 세전 연봉 8천이면 상위 10% 언제 된다고. 딱 맞췄네요, 거의. 예. 8천만 원 벌어도 대한민국에서 한 10%권 근접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적게 버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훨씬 더 못 버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나보다 못 버는 사람 신경 안 써서 나보다 잘 버는 사람 신경 쓰잖아. 우리 러너빈도 그런 거예요. 나보다 적게 버는 연봉 한 3,500, 3,000도 있을 거 아니야.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연봉 5,000, 6,000만 신경 쓰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보통 자기보다 위만 봅니다. 아래는 안 봐. 우리나라가 나쁜 게 뭐냐면 비교할 때 위랑 아래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위만 비교하고 아래는 비교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잖아. 이게 습관화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누구 뭐 억대 연봉자들. 그 러너빈이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많이 비교할 거야. 상대가 됩니까 이게? 그 대기업 다니면 그 사람들 비교 안 했으면 대기업 다니면 또 전문직 일하는 분들 비교하겠지 이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사면 다 잘 살 것 같아? 서울 살아도 비교 안 할 것 같아? 비교합니다. 내가 노동왕 사면 금강구 사는 사람 비교하고 금강구 살면 마영성 사는 사람 비교하고 마영성 살면 네 강남 3구 비교하고 강남 3구에서도 많이 비교해. 강남 3구도 집값 편차가 분명히 있거든. 거기서도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 거기서도 아파트 프리미엄을 이제 또 비교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 항상 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너무 위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이만큼 버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보냐. 그것도 중요해요. 어떠세요? 지방에서 4,500이면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4,500이면 큰 돈이에요. 참고로 저분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이에요. 만약에 서울 강남권에 4,500이면 빡셉니다. 네, 적은 돈이에요. 이게 여러분 돈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나 버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4,500이면 강남이면 한 6,000 이상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봐. 좋은 지역에서도 물가 비싸죠 여러분. 주거 비용이나 어떤 그런 이제 음식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거는. 당연히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월세나 보증금 그리고 음식 가격이 비쌉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삼겹살 1인분이 2만원 넘는 거 알고 있어요. 150g에. 뭐 강남에 삼겹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삼겹살은. 근데 강남에서 판다고 더 비싸. 훨씬 더 비싸요. 왜냐 보통 이제 권리금, 임대료 이런 것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똑같이 300 벌어도 서울에 300 버는 거하고 내가 지방에 300 버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방에 300 버는 게 더 커요 이게. 훨씬 더 커. 그리고 그것도 따져봐야 돼. 내가 본가에 살면서 300 버느냐 아니면 내가 자취하면서 300 버느냐. 그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 300 버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이득이야. 자취하면 보통 100 이상은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액수만 보면 안 돼요. 액수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항상 이런 액수 사람들이 보면 통계를 볼 때도 이런 껍데기 본단 말이에요. 껍데기 볼 때는 알맹이를 봐야 돼. 알맹이. 좀 집요하게 팔아드려야 됩니다. 집요하게. 루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평균값이 올라가긴 했어. 근데 이 평균값이 올라간 함정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가세요. 막상 일반 서민들은 자신들이 소득이 올라갔다는 걸 체험 못할 거야. 맞죠? 왜냐?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위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이 평균치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함정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소득이 올라갔다는 것을 거의 예상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왜냐? 우리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자, 평균 값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이 아니라 바로 이 최상위 계층입니다. 상위 0.1%.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상위 계층은 아마 소득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부동산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평균 가격이 올리는 데 많이 기여했을 거예요. 거품이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일반적인 사람 돈이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잘 벌었던 사람이 더 많이 벌다 보니 그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끌어올린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강남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 강남 평당 2억씩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돈 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뭐 사업이나 어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돈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투자로 돈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재산이 늘어난 거야. 재산이나 소득이 올라간 거야.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 잘 나가는 거 몇 군데에서 이제 연봉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치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일반 사람 체감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벌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한테 연봉 4,500도 많이 버는 게 맞아. 남자보다도 많이 버는 게 맞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게 새우 32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전 285만원 어떻게 되냐? 세전 285만원은 254만원이에요. 254만원. 근데 이것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남자 여자 가리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남자 여자 분리해서 보면 여자들은 230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 중위소득은 또 남자 여자 쪼개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게. 여자분들 절반은 많이 못 본다는 거죠. 여자분들 소득이 낮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이 중위가스 보통 남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통 남자 여자 분리하게 되면 남자가 한 270은 나올 거예요. 여자는 230 나올 거예요. 그게 맞추면 지금 여자분들 중에 3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금 떼고 평달에 300 이상 꾸준하게 버는 사람들이 500은 진짜 없고 500은. 그래도 여자분들이 많은 돈 못 버는데 문제는 저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매번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실 때는 좀 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이런 껍데기만 뉴스 기사를 읽을 게 아니라 뭐 주식값은 뭐 몇 프로고 여기서 뭐 세전 월급을 이 정도면 세후는 얼마 받고 평균이 4,500이면 평균값은 상위 몇 프로고 세전 이만큼 나오면 세후가 얼마 되는지 이것도 남녀로 가르면 차이가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예. 이것도 가르게 되면 아마 남자 쪽이 좀 더 높게 나올 거야. 예. 평균값도 남자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많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자분들 평균 소득이 2,900만 원 그래요. 남자가 4,800이 그렇습니다. 편차가 좀 많이 심하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게 보통 40대를 기점으로 소득이 내려갑니다. 좀 많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예전에. 보통 여자분들은 마이 40이라고 사기업에서 40살 넘기기 힘들어요. 40살 넘기기 전에 대부분 좀 직장을 그만둡니다. 자유로 그만둬도 아니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그만둬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 못 남아있어요. 그래서 재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줄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보통 40대까지 연봉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50대를 기점 내려가요. 여자는 또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득을 볼 때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저 누구야? 그 러너비님은 적게 버는 거 아닙니다. 적게 버는 거 아니야. 님이 산 적이 이 정도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본인 단 직장에서 적당히 타입하면서 만족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위도 있지만 아래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도. 그거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 살고 있어. 나보다 위도 있지만 아래도 있습니다. 나보다 적게 받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질문해 주신 러러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